인서울 포기할 거면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중3 때부터 인서울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대치동 애들은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안 보내요. 이런 질문을 해. 만약에 저희 집에 돈이 많지 않아서 아이를 한 과목만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뭘 보낼까요? 이거는 뭐 국영수 가서 다 물어봐 X예요. 이거는.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 이제 곧 새학기가 새학기가 다가오죠. 고1, 고2, 고3 많이 이제 또 불안할 텐데 중3부터가 중요하죠. 고1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중3 1년을 어떻게 대할지가 사실은 고등학교 3년을 좌우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고1보단 중3. 왜냐하면 중학교 내신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그렇게 자기 입시에 영향을 안 주고 특목 자사갈 거 아니면 그러면은 중3 때 고등학교 준비를 얼마나 해놓느냐 거기서가 많이 갈리겠죠. 그렇다면 이 중3, 고1, 고2, 고3 이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적인 2차 방정식과 미적분과 삼각함수와 등차 수열이 안 쓰이더라도 대학 갈 때까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최대한 중3들은 많이 해놔라.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수학 공부하는 것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게 시간이 치이지 않기 때문에 중3이면은 진짜 수학에 올인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럼 먼저 수학 과목부터 새학기 공부 방법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3이면은 무조건 선행이 들어가야죠. 1년이면 베스트인 것 같은데 조금 능력이 있으면 2년을 해놔도 그렇게 문제는 안 된다. 저희 학원에 중3 좀 잘하는 친구들은 수원, 수투 지금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학부모님들이 항상 선행하면 사교육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게 1등급을 맞으려면 저는 시험 대비해서 한 5회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험 범위를. 그러면 중3 때부터 시작하면 중3 1학기 때 1회독, 중3 2학기 때 2회독, 중3에서 고1 넘어가면 겨울방학 때 3회독.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4회독, 5회독 문제풀이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놓고 중3 겨울방학 때 1회독 시작하려면 벌써 4회독 하는 애들보다 문제풀이나 이런 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을 준비를 안 해놓으면 수학 과목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해봐서 아시겠지만 양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에 탑을 찍으려다가 다른 과목을 놓치는 내신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학은 중3 때는 최소한 지금 이제 중3 애들한테는 공통수학 1, 2지 요거 정도는 떼놓고 고등학교를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리고 조금 잘하면 대수나 미적원 요거까지 해놓고 가면은 완전히 최고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도 공통수학 1, 2는 떼놓고 들어가야 중3 아이들한테는 유리한 거 아닌가. 저희 학원도 지금 고1 들어가는 애들은 수원하고 있죠. 지금 특강으로. 공통수학 1, 2는 다 끝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지 않고 중학교 때 우리의 내신이 196인데 뭐 어쩌라고 가면 잘할 거. 근데 먼저 준비해 놓은 게 세상에서 너무 무섭거든요. 수학을 포기하면 조금 쉽지는 않죠. 인서울 포기할 거면은 수학 안 해도 되죠. 근데 중3 때부터 인서울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이과면은 가중치 때문에 안 되고 문과들도 인경기부터는 수학 안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인서울이 되면 수학 안 보는 학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학이라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놓고 나면은 훨씬 더 인서울 하기가 편하죠. 만약에 수학에서 한번 떨어지면 앞으로도 좀 쉽지는 않죠, 수학은.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게 다 개념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애가 고2 때부터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근데 고난이도 문제는 다 개념을 몇 개를 섞잖아요. 수열 파트는 잘해요. 지수, 로그도 잘해. 근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래프 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막 함수가 개념을 막 섞으니까 그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 함수에 있는 파트를 되게 잘하고 넘어와야 고등학교 때 설명이 잘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나가야 되는 진도량이 많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이 계산을 1부터 10번까지 다 계산을 안 해줘요. 근데 자기가 연산 속도가 늦게 고등학교에 진입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 연산을 머리에서 탁탁탁탁 치는 동안 얘는 벌써 2줄 늦게 들어와. 그러니까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하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연산에 되게 치중을 많이 해주시고 중등부 학부모님들은 함수에 집중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고등학교가 되게 다 망가져요. 지금 중학교 내신이 뭐 196이네 195네 필요 없는 얘기고 초등학교 때는 연산, 중학교 때는 함수 여기에 집중해 놓지 않으면 사실 고등학교 때 가서 수학 잘할 확률이 되게 낮죠. 수학은 좀 축적의 학문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어에 갑자기 학원에 들어갔어. 영어 독해 시간이야. 어떤 지문을 줘. 그러면
앞에 영어 몰랐어도 당연히 아는 게 유리하겠지만 독해를 삭삭삭 해주면 알아듣거든요. 한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수학은 이제 앞에 거 모르면 한 10줄짜리 설명이면 2줄 정도가 뜨죠. 그러면 국문과가 수학 쓸 거 아닌데 대학에서 왜 이렇게 수학에 관심이 많냐면 수학은 논리의 언어란 말이죠. 해설이 10줄짜리 설명이 있는데 중간에 한 줄 모르면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국어든 영어든 법학이든 과학이든 다 수학 점수를 보는 이유가 그걸 실제로 써먹을 게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다 문과도 수학을 보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수학이 준비가 안 되면 대학 가서 공부할 때 사실은 복잡한 게 많죠. 그렇다면 수학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네. 영어랑 언어보다? 이것도 역시 쇼츠 40만 뷰짜리가 있는데 사실은 뭐 영어 선생님들도 이거 무조건 인정해요. 대학 갈 때까지는 수학이죠. 뭐 근데 예를 들어 시험이다, 뭐 승진이다, 이건 영어잖아요. 미분 적분을 쓸 건 아니니까 승진 시험에서. 그러나 대학 갈 때까지는 무조건 전 과목 어떤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과목 뭐냐? 수학이라고 안 하면 사실은 약간 거짓말쟁이에 가깝지. 물론 다 모든 과목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수학이죠. 이런 질문을 해. 만약에 저희 집에 돈이 많지 않아서 아이를 한 과목만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뭘 보낼까요? 이거는 뭐 국영수 가서 다 물어봐도 수학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건 말이 안 돼. 거기다가 영어는 절대평가됐잖아요. 대치동 애들은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학원 안 보내요. 영어 90점만 넘으면 1등급 된 거잖아. 중학교 때 그걸 끝내놓고 수학을 2과목, 3과목을 보내지 오히려. 수학은 상대평가기 때문에. 특구 지역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죠. 영어에 고2, 고3 때 목숨 거는 지역이나 학생은 사실은 어렵죠. 영어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1번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문, 독해에 대한 스킬, 리스닝 다 중요한데 영어도 언어잖아요. 말인데 우리도 말을 하다가 서로가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단어를 언급했을 때 그 단어가 딱 내 머리에 선명하게 안 박히면 그 문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니 해도 단어 아니냐. 근데 단어는 지가 외울 수도 있는데 왜 복합에 대한 수업들을 학원마다 다 깔겠어요? 그만큼 애들이 집중해서 외울 줄을 모른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암기법이든 암기에 대한 방식이든 유의어, 반의어 구분하는 거든 이거 자체가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단어 수업을 복합 수업을 넣지만 저는 교과 수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대학 나온 입장에서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저는 단어 어릴 때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지금도 고등학생들 만나면 1학년들한테까지는 영어 단어 시험 걔네랑 같이 보자 그러면 앉을 것 같아요. 원장님 학원에서 혹시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어빙의 망각곡선 이래가지고 뭐 24시간이 지나면 80%를 까먹으니까 1과 외우고 그 다음 날은 1, 2가 같이 외우고 그 다음에 1, 2, 3과 외우고 1, 2, 4과 외우고 누적으로 10과 간 다음에 다시 복습한 다음에 11과 가고 이런 식으로 안 까먹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어플로 많이 구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어플을 보면 단어 100개를 주는데 그 100개에서 내가 틀렸던 거는 다시 뒤로 와서 그 문제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시켜서 빠르게 외우서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단어 100개 테스트하는데 7, 8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데이 2 때 다시 어플을 키면 1 때 틀렸던 단어들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걸 자기 보러 하라면 지겹잖아요. 근데 어플이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게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외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단어는 이제 책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앱으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단어에 대한 공부 방법은 이제 좀 들어봤는데 혹시 그러면 듣기나 문법, 독해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문법은 사실은 중학교 때 완성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문법이잖아요. 법이 바뀌질 않잖아요. 그러면 고등문법책과 중등문법의 차이는 핵심적인 게 뭐냐? 역시 단어가 바뀌죠. 문장이 바뀌고 조금 긴 문장, 복문, 중문 이런 거 많이 사용하고 여기는 이제 중등문법은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 문법책은 고등학교 때 가서 갑자기 어렵게 접근하는 것보다 중학교 문법책을 봐서 아 법에는 뭐가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단위로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게 공부하는 게 낫죠. 그럼 듣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엔 듣기가 17문제라서 비중이 좀 되잖아. 저희 때 6문제였어요. 별로 안 중요했겠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 때는 듣기를 막 공부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 못했지. 저희 때는 듣기 엄청 중요했어요. 지금은 많이 학원들이 리스닝 많이 시켜요. 결국은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특정 단어를 딱 들리면 의미를 추론해서 답을 체크하기 때문에 단어적인 선결 과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영어 어플이 혹시 궁금하다면 더보기란과 댓글창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이 어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겠다. 지금 이제 새학기를 맞이하는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언제나 고등학교 가서 고민하는 건 수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을 탄탄하게 잡아놓으면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 공부하기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학을 먼저 잡아놓는데 최선의 방향성을 기울이는 게 나중에 몸이 편해진다. 왜냐하면 수학은 공부량이 너무 많고 풀어야 될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 점수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은 미리 준비해놓자. 이게 사실은 입시에 있어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